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류말 리브 오피러스 택시부활 차량으로. 예? 택시부활 50만 5천 킬로. 엔진 사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세계 10대 엔진으로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엔진 미션에 장고장이 없습니다.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복합 평균 연비는 다이아기가 편하다는 깡통 차량에서 풀옵션 차량으로 부품도 많고 수리도 어렵지 않고. 멀티링크로 승차감이 좋다는 겁니다. 단점은 이 LF 소나타 가스 차량은 고질병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해결 방법이 리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그 감성으로 타는 거라고. 이게 택시로 아저씨 택시! 중고차를 선택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1세대 모델이 1985년에 최초로 출시됐을 만큼 유서 깊은 역사와 더불어 중형차의 기본기까지 겸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중형 세단인 바로 LF 소나타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7세대 LF 소나타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LF 소나타 차주분을 만나러 경상북도 울진군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기사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울진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박수하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공무원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텐션도 저세상 텐션이시고, 그렇죠. 앞으로 인터뷰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5년식 LF 소나타 LPG 택시형 스타일 트림 차량이고요. 부가 옵션은 50만원 상당의 운전자 편의, 운전석만 통풍 열선, 전동 시트가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차로 구매했고 택시부활 차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예? 택시부활. 그 유명한 택시부활 택부차요?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일반인분들의 택시부활 차에 대한 선입견들을 깨고 택시부활 차의 장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선입견을 너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선입견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깨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2년 7월에 구매하였습니다. 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전에 시등록세 포함 가격으로 현금 500만원으로 일시불로 구매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주행거리는 50만 5,900km고 그때 당시 구매했을 때는 42만 km입니다. 예? 42만 킬로에 떠오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 계기판에 50만 5,900km 찍혀있어요. 지금 실합니까 형님들 이거? 계속 지금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는 하는데 사장님께서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2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할 때 배우에서 나온 2010년식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가솔린 오토 차량을 탔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차로 뉴스렌토알 14년식 2.0 디젤 차량도 몰았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차량으로 그랜저 IG 17년식 하이브리드 차량도 몰았었습니다. LF 소나타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타다가 제가 울진에 살고 여자친구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 거의 편도로만 230km가 되는 장거리 커플이었어가지고. 이거는 찐사랑이에요. 아, 그렇죠. 예. 또 경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00km만 넘어가면 허리가 아픕니다. 회사 차량으로 당시에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장거리를 떠도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랜다이전 달라요. 아, 그쵸. 예. 역시 그랜다이죠. 그래서 그랜저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중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희망했는데 소나타를 알아보다가 마침 택시부활 차량으로 키로수가 높아서 감가를 맞을 대로 맞은 뼈밖에 안 남은 예. 이 가성비 차량을 발견해서 이렇게 LF 소나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뼈다구는 멀쩡한가요? 뼈다구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엔진 사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2.0 LPG 모델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먼저 아시다시피 이 차량이 다양한 모델로 나왔잖아요. 근데 가솔린이랑 LPG 모델은 2.0 누우 엔진이라고 해서 현대에서 검증된 세계 10대 엔진으로도 선정됐을 만큼 검증된 엔진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뭐 현대차 직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엔카에도 보면 가솔린과 LPG 10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을 가격을 차이를 보면 가솔린은 약 1000만원 초반대 가격이었고 가스 차량은 약 500에서 600만원대 매물이었기 때문에 동일 키로수를 비교했을 때요? 가스 차량들이 키로수는 2, 30만이었습니다. 근데 차주님께서는 42만인데 500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당황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가스 차량 중에 렌트 부활이 있고 택시 부활 차량이 있는데, 렌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렌트카 빌리시면 막 밟으시잖아요. 조지기도 아니죠. 그쵸? 네. 다들 엔진을 조집니다. 네. 근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다 키로수 1만 킬로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하시고 다 정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비하면서 타는 차가 키로수가 많더라도 감가도 많이 돼 있고 정비성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인한테 LPG 차량은 판매가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LPG 차량은 택시 부활 아니면 렌트 부활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 같아도 렌트 부활 차량은 손 대기도 무서워요. 그나마 택시 부활 차는 그나마 좀 믿음직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 구성이 다양한데 스타일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먼저 트림이 스타일과 모던,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택시 부활 차량에서 트림 상관없이 저는 흰색 차량을 원했는데 다들 은색이 많더라고요. 특히 택시 부활 차 카페에서 흰색 차량을 유니콘 차량이라고 할 만큼 흰색 차량이 진짜 드물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트림에 상관없이 이 차가 흰색이면 무조건 구매한다 라고 계속 매물을 기다렸었고, 흰색 차량이 마침 나와서 트림 상관없이 흰색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택시 부활 차 카페는 뭐예요? 네이버에 택시 부활차라고 검색하시면 택시 기사분들이 신차로 바꾸실 때 기존 택시 차량들을 매입해서 일반인 분들에게 파는 그런 영업하시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카페에서 구매했습니다. LF 소나타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기존에 대우에서 나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타면서 안정감이라든지 고속 직직선이 너무 좋아가지고 쉐보레의 올륨 알리브 차량과 그 다음에 기아의 오피러스, 거의 조선의 벤틀리라고 하죠. 그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 그 두 가지 차량과 LF 소나타, 이렇게 총 세 가지 차량을 고민을 했는데요. 전 여자친구이자 현 예비 신부와 같이 의견을 나눴을 때 최종적으로 LF 소나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쉐보레 말리부랑 기아 오피러스 그 두 차량 포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자친구가 봤을 때 외관 디자인이 이 LF 소나타가 가장 단아해 보였고, 또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스 차량이 연료 유지비가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결론으로 인해서 LF 소나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쉐보레 말리부는 그래 뭐 그렇다고 치는데, 차주님께서 이렇게 사회초년생이고 젊은 나이이신데 기아 오피러스는 오피러스가 영화에서 마동석이 타고 나왔을 때 정말 저 차 진짜 이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뭐 조선의 벤틸리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거의 조선의 벤틀리라고 하죠. 오피러스도 LPG 모델이 있는데 2.7 뮤 엔진인데, 그 엔진이 태피 소음이라는 그런 사회적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이밍 체인 방식이 아니고 타이밍 벨트 방식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타이밍 체인을 사용해서 수리비도 저렴한 LF 소나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LF 소나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차량하면 엔진 미션 아니겠습니까? 이 차량은 엔진 미션에 장고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시면 다 K5나 소나타 택시인데, 그 차량들이 많으면 50만, 100만 킬로까지 탄 택시 기사님들이 전국에 100만 명 이상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미 검증하신 엔진과 미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선택하실 때도 검증된 엔진 미션을 가진 LF 소나타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차주님, 저는 계기판 볼 때마다 지금 50만 5,900km 저거 찍혀있는 거 볼 때마다 바로 한 3초 뒤에 엔진 경고등 떠도 아무런 의심이 안 갈 정도로 계속 불안한데, 차주님께서 42만 km에 떠오르시고 현재까지 50만 km 넘으셨는데도 괜찮은 거 맞나요 일단? 제가 2년 전에 42만 킬로 뛴 택시 부활차를 구매하고 현재 2년이 지난 뒤에 50만 킬로를 뛰고 있는데, 지금까지 엔진, 미션, 경고등 뜬 거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LF 소나타는 무난한 실외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요. LF 소나타 동호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LF 소나타 디자인이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다 라는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술 취하고 약간 눈 반쯤 감고 멀리서 보면 LF 소나타의 헤드라이트 미등이 벤츠의 S클래스, C클래스의 미등과 똑같이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멋있는 미등 또한 실내 디자인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잘못 들은 건가요 제가? 벤츠요? 비슷합니다. 솔직히 저도 고속도로에서 뒤에 오는 차를 백미러로 쓱 봤을 때 벤츠인가 하고 봤더니 소나타였던 적 몇 번 있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중형 세단인 LF 소나타만의 와이드한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택시형 차량은 16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현재 DM8 하이브리드 17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휠들이 있는데 왜 하필 DM8 하이브리드 휠이에요? 바람개비 모양으로 이쁜 휠이었고, 또 하이브리드 휠이 공기 저항이 낮기 때문에 약간의 연비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좌우 안정감 있는 LED 리어 테일램프와 더불어서 엄청난 판매량
판매량을 자랑을 했던 단정한 LF 소나타만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은 가스 차량이라서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입니다. 가스 차량이 휘발유 차량 대비 연비가 약 70% 정도 안 좋아서 시내 주행은 한 6에서 7km, 그 다음에 고속도로 항속 주행했을 때는 한 10에서 11 정도 나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평소에 도로 사정에 맞게 항속 주행을 하는 편입니다. 차주님께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천천히 가셔야 돼요. 네, 법규를 준수합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어떤 모드로 평소에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량은 택시형 차량이라서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제가 풀투풀로 에코 모드 한번 해보고 노멀 모드 한번 해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연비 차이가 없더라고요. 다만 에코 모드를 했을 때 RPM이 느리게 올라가서 좀 답답해가지고 연비 차이도 없는데 RPM도 느리면 차라리 노멀 모드로 다니자 라고 생각을 해서 노멀 모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고속국도를 9, 일반 공도를 1,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리터당 약 11km, 겨울철에는 리터당 약 10km 정도 평균 연비가 나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요 LPG 가스 차량의 연비 차이가 약 1km 정도가 좀 벌어지는 편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LPG를 충전하는 습관은 연료 계기판상 2칸 정도 남았을 때 가득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터당 약 울진 기준으로 950원 정도 봤을 때 한 5만원이면 가득 충전 가능합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완전 바닥에서 100% 가득 충전하셨을 때는 얼마 정도 나왔나요? 제가 한번 가스 경고등이 뜨고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했을 때 약 62리터 정도 들어가서 6만원으로 가득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약 950원 기준으로요? 네, 맞습니다. 가득 가스를 만땅 넣으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고속주행을 9대1 비율로 했을 때 600km에서 700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여러분들이 가스 차량을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가스 계기판이 절반이 남았는데 이게 절반이 남은 게 아닙니다. 계기판 가득 채워서 절반까지가 한 400km 정도 주행하실 수 있고, 절반에서 경고등 나올 때까지 200km를 주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게이지가 절반이 남았다고 해서 절반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2칸 정도 남았을 때 충전소가 보이시면 바로 가득 충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LPG 차량 같은 경우는 100% 가득 충전을 못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스 총 용량이 85리터인데 법정 충전량이 80%로 제한돼 있어서 약 60에서 70리터 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충전을 하면 계기판은 게이지가 끝까지 차 있나요? 아니면 살짝 내려와 있나요? 끝까지 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직접 다이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인데요. 제가 이 차량을 가져와서 열선 핸들과 그 다음에 사제 HUD, 그 다음에 여기 하이패스 룸미러,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차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다이를? 크루즈 컨트롤이랑 오토라이트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유튜브에 LF 소나타 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누구나도, 저도 문과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영어랑 일본어를 전공한 문과인데도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니까 깡통 차량에서 풀옵션 차량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판매량이 워낙 또 많고 베스트셀링카기 때문에 다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그런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부품 수급이 편하고 정비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전국에는 다들 파란손이라고 부르는 블루엔즈와 기아 오토큐가 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블루엔즈를 통해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워낙 많이 팔린 차량이기도 하고 택시기사분들께서 또 워낙 정비 뭐 이런 걸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도 많고 수리도 어렵지 않고 많이 팔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조금 따라올 수 있다 보겠네요. 그리고 이 차량 실내 디자인도 무난해서 마음에 드는데요. 공조장치도 저는 이렇게 손으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수동 공조기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 실내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묵직한 디자인의 포스포크 핸들이, 근데 차주님 저기 핸들에 보시면 레드 스티치가 막 붙어있는데 저거 작업하신 거예요, 저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죽 핸들 커버를 한땀 핸들 커버라고 검색하시면 있는데요. 제가 핸들을 뽑아서 직접 바늘로 한 땀 한 땀 엮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차량이 지금 거의 깡통 스타일 트림이고 옵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센터페시아 구성들이 기존에 다른 인터뷰했던 LF 소나타와 다르게 조금 허전하긴 해요. 뭐가 많이 빠져있긴 해요. 이거 기어봉도 바꾸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요즘 소나타 카페 동호회 들어가시면 필수로 다들 하시는 아반떼 CN7의 기어노브를 다이로 바꿨습니다.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은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승차감이 좋다는 겁니다. 차주님께서 그 전에 GM대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경차 타다가 이 차량 중형 차량으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승차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네, 맞습니다. 이 차량이 승차감이 좋고 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에는 없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도 당일치기로 왕복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급 차량으로 K5, 말리부, SM6가 있는데 SM6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토션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토션빔보다 더 좋은 멀티링크를 이 LF 소나타는 갖고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SM6가 후경으로 조금 연식 변경들이 되면서 승차감이 좋아졌고 개선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SM6 막 2017년식, 18년식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푸른 서스펜션, 그 유명한 토션빔 서스펜션 앉는 순간 천장 부딪히거든요. 잠깐만, 뭐야? 토션빔 천장이 없으면 날아가죠. 그럼 차주님 이 차량 출력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세요? 제가 경차를 탔을 때는 고등학교 때 친구 성인 4명을 태우고 한번 운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엔진이 살려줘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 이 차량 LF 소나타 2000cc 차량은 성인 4명을 태워도 엔진이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 차량 4기통 2리터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151마력의 19.8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경차 타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런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성 또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에 비해서는 거의 뭐 선녀가 따로 없죠. 아, 맞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도 고속주행을 해도 풍절음도 잘 안 들리고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LF 소나타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으로는 트렁크 용량이 적다는 겁니다. 이 LF 소나타 가스 차량은 뒤에 트렁크 본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트렁크가 약 7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2020년 전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가스통이 아니라 보로통 본배로 조금 축소시켜갖고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인데 아직까지도 15년식이기 때문에 그냥 가스통 그냥 크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가스 커버 같은 거 좀 씌워 놓으셨나요? 아, 네, 커버도 장착해뒀습니다. 이 차량의 또 다른 단점 중에 고질병을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사이드미러에 소음이 있습니다. LF 소나타 사이드미러가 접었다 펴졌을 때 끼기익 소리 나는 거는 모든 차주님들이 나오셔서 다 말씀해주신 고질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이거? 해결 방법으로 양털류라고 불리는 윤활유를 이 사이드미러 틈새에 뿌려주면 약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음 없이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1, 2년 있다가 다시 소음이 나기 시작하는. 네. 그리고 뭐 반대로 꺾었다가 피면 소리 안 난다 뭐 이런 민간요법도 있는데 그런 건 안 해보셨나요? 저도 처음에 그 동호회 카페에서 꺾었다가 피면 그 소음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꺾었다 피니까 한 3일 정도는 소음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양털류를 뿌려놨기 때문에 소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질병으로 와이퍼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한번 PCB 블록을 교체해주는 리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와이퍼가 간헐적으로 올라온다든지 아예 작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와이퍼가 안 꺼진다든지 와이퍼에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있어서 와이퍼를 켜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끌려고 했는데 와이퍼가 안 꺼지고 계속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고질병이 있고 그래서 수리 방법으로는 PCB 블록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와이퍼 모터를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타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현대차에서 리콜을 실시를 해주긴 했네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고질병 또 있나요? 에어컨을 1단으로 틀었을 때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는 게 고질병입니다. 아, 이 친구도 확실히 여기 곤충 한 2마리 살고 있나요? 가끔 살다가 안 살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고쳐보려고 블로우 모터도 새 걸로 바꿔보고 했는데 동호회 카페에 물어보니 그냥 그 감성으로 타는 거라고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고질병이다. 마지막으로 고질병으로 오토라이트 포토 센서가 덜 민감해서 아직 어둡지 않은데 오토라이트가 작동해서 전조등이 나오더라고요. 동호회 카페에서 해결 방법으로 저희 포토 센서의 앞부분을 손톱깎이로 잘라가지고 포토 센서에 좀 더 빛을 좀 더 감지할 수 있게 그렇게 다들 튜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주님도 해놓으셨나요? 네, 저도 손톱깎이로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카페에서 보면 가끔 후기로 저녁에 밤거리 시내를 갈 때 술 취한 사람들이 뒷좌석 문을 열고 탄다고 할 정도로 이게 택시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저기요! 아저씨 택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택시로 다닐 만큼 흔한 디자인이라는 게 조금 희소성을 원하시는 차주님들이라면 조금 단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주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도로 지나다니시다가 번화가 이런 데서 실제로 택시로 오인받으신 적이 실제로 있으셨나요? 저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포항, 경주 다양한 도시들을 가봤지만 아직까지는 제 뒷좌석 문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험이 있으셔갖고 유튜브 각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셨지만
모르겠지만 실제로 LF 소나타 타시는 형님들께서 택시로 오인하셔갖고 실제로 막 손짓하고 문 열고 이런 경험하시는 형님들이 진짜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요즘 차량들은 플로팅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보기 쉽게 내비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차량은 15년도 차량이라서 내비가 정중앙에 박혀 있어가지고 내비를 확인하려면 매번 시선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단점 아닌 단점인데 이 차량이 하도 제가 42만 킬로를 가져와서 지금 50만 킬로를 타는 데까지 장고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차가 폐차하는 게 빠를지 제가 회사를 나오는 게 빠를지 장고장이 없어서 기변을 못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배가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르노 삼성 뭐 쉐보레 이 형님들은 수리비 때문에 그냥 마음 아프거든요? 그렇죠. 장고장 없으셔갖고 이 차량 차주님께서 뭐 정년 퇴임할 때까지 탈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LF 소나타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을 구매할 때 일시불로 현금 500만원으로 주고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 할부금은 없고요. 제가 지금 현재 만 31세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을 조회했을 때 약 1년에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세금은 2000cc로 약 2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LPG 충전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 운행 스타일이 시내 1, 고속국도 9의 비율로 평균 연비는 약 10일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스 바닥에서 가득 넣었을 때 울진 기준으로 약 1리터에 950원 기준으로 약 6만원 정도 넣었을 때 600에서 70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퇴근이 왕복 하루에 50km이기 때문에 한 달에 3000km 정도를 주행을 하는데요. 그때 3000km를 타면서 가스 충전비가 한 달에 2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는 블루엔즈를 가지 않고요. 제가 직접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 에어 필터를 구매해서 공입나라에 방문해서 저렴한 약 5만원의 가격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달 유지비는 약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LF 소나타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제가 1년에 거의 4만 킬로 정도를 뛰는데 높은 키로수에도 저렴한 유지비로 사회초년생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만큼 중형 세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LF 소나타에 들어간 2.0 누브 엔진과 현대 파워텍 6단 미션은 수많은 택시기사님들이 검증된 엔진 미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잘 관리된 차량은 키로수가 아무리 많아도 키로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탑주께서 지금 50만 킬로 넘게 주행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믿음직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장거리 유저분들께는 LPG 모델 LF 소나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무원 된 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무원이 되기까지 4년의 시간 동안 기다려준 여자친구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했지만 이런 사람밖에 모르는 남도 처음 봤어요. 차주님께서 이제 곧 결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다른 차량 바꾸셔서 또 한번 나와주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